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디 개똥쑥을 먹었더니 암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개똥쑥이 싹 말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민들레가 좋더라. 그럼 민들레가 아주 들판에 싹 없어지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겁니다. 민들레가 닿을 수 있는 면역 기능이 빵꾸가 나는 것도 있고 차가버섯이 닿을 수 있는 면역 기능이 빵꾸가 나는 것도 있고 상황버섯이 닿을 수도 있는 면역 기능. 그때는 상황버섯을 쓰게 됐을 때에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한 면역 기능에 상황버섯 하나 가지고 다 나았냐? 그럼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식품들은 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면역 기능을 올릴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피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날마다 술을 드시고 담배 뻐끔뻐끔 피시면서 야 어떻게 면역 기능 올리는 약 없냐? 그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면역 기능을 해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것. 예, 전 세계적으로 면역학자들이 권하는 5가지 면역식을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식은 괜찮다 하는 것들이 5가지가 있는데 녹차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황, 카르시움이 들어있는 강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늘, 아주 마늘도 강한 면역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베리류, 소위 그 요즘 복분자도 베리류죠. 딸기도 베리류죠. 그런 베리베리류. 또 청경채, 여러분들 청경채, 그 채소류 청경채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의 식품은 면역력을 올리는 의학적으로 인정이 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식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먹는 것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면역식품 팀들은, 영양사들은 이 5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면역검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줄 것인가. 가령 유방암 환자들은 콩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콩을 주면 암세포가 더 자라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뭘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소위 면역식단이죠. 반드시 면역식단이라는 것은 면역검사에 기본을 두고 식단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지 누가 무슨 무슨 버섯이 좋다, 뭐 꽃송이 버섯 좋다, 그게 그냥 쫙 쏠려가지고 꽃송이 버섯이 1kg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꽃송이 버섯 먹고 암이 났습니까? 그건 꽃송이 버섯 속에 16 베타그루칸이 있고 그 베타그루칸이 항암 작용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부분이 선택적으로 약한 사람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나주나 그 꽃송이 버섯이 암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다음 사람. 이제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메가3라든지 인삼도 여러분들이 인삼이 옛날부터 장수식품으로 됐지만은 인삼이 하는 것은 NK세포나 사이토톡식 T셀의 숫자라든지 능력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은
만약에 NK셀이나 사이토톡식 T셀이 정상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보고가 많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BRM, 생물학적인 반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반드시 면역검사에 준해 가지고 면역검사의 기능에 따라서 저런 소위 BRM, 저런 물질들을 써주는 것이 현명하지. 뭐가 좋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비싸고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비싼 돈, 무슨 백사를 먹으면 모든 암이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백사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없이 만든다. 요즘은 유전자죠. 아까 참에 유전자, 오늘은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유전자 가위라는 거 얘기도 들어보셨고 유전자 치료라는 조작하는 거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가령 황소 머리에다가 사람 머리를 씌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사람도 아주 병신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전자 조작을 마음대로 한다. 실제로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해서 콩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은 식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유전자 조작을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아주 강한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또 그걸 쉽게 허용해 줬다가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치료 학자들이라고 그러면 뭘 만들어 내볼지도 모르죠.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크게 어디에 도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면역학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역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적어도 암에 대해서는 면역혁명이 곧 일어날 것이다. 늘어나고 있다. 예, 암 걸리신 분들도 희망을 갖고, 또 암 몇 대에, 주사 몇 대에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거다. 공상 영화 같은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있다.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해라.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힐링 카운티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제가 만들 겁니다. 가령 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티칭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